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일본기에 쓰여 있는데 대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68세의 생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천황인 아키히토 천황이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일본의 천황이 직접 일본의 왕족은 백제의 후손이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렇게 일본의 왕족들에게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인 백제, 그런 백제인의 피가 일본 왕족들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우리나라는 섬나라인 일본보다 반도국가라는 이점으로 대륙으로 기술을 전수받아 일본보다 월등한 기술력과 문화생활이 앞서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4세기 이후까지 일본 열도는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한 호족연합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하던 삼국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같은 사이였습니다. 백제가 당시 일본에게 전수해준 기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데, 건축, 토목, 제철, 목마, 양초, 직조, 양응, 의학, 음악 등 언급하기도 많을 정도의 기술력을 일본에게 제공하여 준 것입니다. 살펴보면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력이 대부분이었었으며, 이는 일본이 기초적인 생활력이 그 당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부분이었죠. 백제의 기술력을 가장 잘 전수받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그 당시 다른 호족 연합체보다도 강한 국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당대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규합해 나갔고 7세기에는 일본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권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인 유교, 불교, 도교 등 또한 백제로부터 전수를 받아 기초국가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심지어 스이코 덴노 시절에는 스이코 천황과 만주백관들이 백제 옷을 입었으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기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백제의 문화와 기술력 등이 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시기는 크게 흘러 조선 중기 일본이 일으킨 임진왜란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를 보내자는 의미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또 한 번 백제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선진 문물을 받기 위한 일본의 부탁이었던 것이었죠. 조선에서는 또 한 번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들을 감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부탁을 수락하게 되었고,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였고 많은 선진 기술들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통신사가 지나갈 때마다 유행이 바뀐다고 들썩였으며, 심지어 통신사가 준 사소한 물건이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조선 측의 기록에서도 일본이 너무 많은 부탁을 해서 다 들어주기가 힘들 정도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 이러한 관계는 19세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를 조선보다 먼저 이루게 되면서 근대국가로 접어들게 되었고, 1875년 운요호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등과 같은 수많은 불평등 조약과 서양의 신진 군사력을 앞세워서 조선에 대한 권한을 한두 개씩 집어 삼키기 시작합니다. 최종이 이루어서는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고종황제 퇴위, 1910년 경술국 치인 한일합병 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완전 식민지화시키면서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상하관계가 완전하게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를 진행한다면서 서양에서 얻은 기술력으로 조선의 철도와 건물 생활수단 등을 서양식으로 바꾸자는 명분을 앞세워 본격적인 수탈을 시작합니다. 조선의 광물과 목재, 쌀, 심지어는 조선 사람들까지 일본이 필요로 하는 어느 것이든 무엇 하나 봐주지 않고 조선반도의 모든 것을 수탈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탈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지속되면서 말이죠. 일본인들은 서양의 기술력을 먼저 받아들여 그것을 과거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나눔과 배분이 아닌 조선을 식민지화시키는 데 사용한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봐준 이웃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 세계에 뒤지지 않을 신기술들을 계속해서 특허받고 과거 식민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기업 몇 개는 합쳐야 할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요. 하지만 아직 고급 기술과 최신 기술 등은 일본이 더욱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최근에 있었던 누리호 발사 성공에서도 일본의 여론의 대다수는 한국은 무조건 실패한다, 한국의 기술은 아직 멀었다라며 조롱과 비난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발사를 성공하며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다시 한번 과학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게 기술을 받고 성장한 일본은 현 우리나라보다 강해졌지만
우리가 다시 그들보다 앞선다는 두려움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 자신들이 우리나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는 열등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우리나라가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다시 당하지 않게 확실한 발전력을 보여준다면 일본보다 확실하게 위해서는 날이 올 것이며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쉽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옛날처럼 다시 우리에게 선진기술을 가르쳐달라며 고개 숙이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